오늘 만나실 모델은 쌍용차의 중심 모델이죠. 코란도인데요. 사실 제가 가장 많이 타봤던 모델은 이제 602 엔진을 탑재했었던 벤 스타일의 코란도였는데, 코란도 그 이후로 많은 진화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코란도 C라고 불렸던 모델, 상당히 좀 아픔이었는데, 쌍용차에게도 아픔, 저에게도 아픔이었는데, 이 얘기는 뒤에서 드리기로 하고, 현 세대 모델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바꿔놨습니다. 심지어 엔진까지 바꿨죠. 자, 과연 쌍용 코란도가 지금 이 변화만큼, 또한 이 기대감만큼을 채워줄 수 있을지 잠시 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코란도는 1983년부터 명맥을 이어온 쌍용의 대표 모델입니다. 이번 모델은 2011년 출시된 코란도 C 이후 9년 만에 나온 신차인데요. 현대 투싼, 기아 스포티지, 나아가 토요타 라브4, 혼다 CR-V, 닛산 엑스트레일, 쉐보레 이코녹스 등과 경쟁하는 컴팩트 SUV입니다. 디자인은 차체를 키운 티볼리 느낌인데요. 낮고 넓은 스타일이 눈에 띄죠. 쌍용차는 활 쏘는 헤라클레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차체가 기존 대비 40mm 길어졌는데 휠베이스도 25mm 늘었습니다. 너비도 40mm 넓혔고요. 반면 높이는 55mm 낮아졌습니다. 경쟁 모델과 비교하면 길이는 짧지만 폭이 넓은 모습입니다. 5mm 차이긴 해도 휠베이스가 가장 길고요. 전면부 헤드램프, 방향지시 등, 안개등 모두 LED로 구성했습니다. 전면에서 사용한 그릴 장식을 후면부에서 동일하게 썼다는 점도 눈길을 끌고요. 후면 범퍼에는 스키드 플레이트가 장착됐는데 커다란 머플러를 장착한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했습니다. 측면에는 3개의 캐릭터 라인이 시선을 끕니다. 휠 디자인도 멋스럽죠? 쌍용차는 신형 코란도의 인테리어 디자인에도 많은 공을 들였는데요. 블레이즈 콕핏이라는 이름의 테마로 만들었습니다. 대시보드부터 도어 패널까지 이어진 금속 라인이 실내를 감싸는 모습인데요. 34가지 컬러 조명을 사용하는 무드램프도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열선이나 패들도 마련되고요. 계기판은 10.25인치, 센터페시아 모니터는 9인치 디스플레이로 구성됩니다. 계기판에 쓰인 입체적인 디자인과 테마도 좋은 구성이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합니다. 앞좌석 시트는 통풍과 열선 기능이 있습니다. 뒷좌석도 제법 넉넉한데요. 시트백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 기능으로 220V 인버터도 눈에 띄네요. 트렁크는 바닥 깊이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쌍용차는 동급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라고 자랑하고요. 잠시 코란도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들을 들어볼까요? 다양한 편의 및 안전장비를 갖춰줬습니다. 다만 운전석 무릎 에어백을 옵션 패키지로 묶은 점은 지적 대상입니다. 기본 트림인 샤이니에서는 6개의 에어백만 적용되며 상급 트림인 딜라이트를 선택하고 여기에서 90만원짜리 딥 컨트롤 패키지 2를 추가해야만 운전석 무릎 에어백에 추가되는 것인데요.
편의 장비로 상급 트림 구매 유도를 할 수 있지만 에어백으로 이런 정책을 펼친 것은 반감을 사는 부분입니다. 이제 쌍용 코란도가 티볼리의 성공에 이은 히트작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쌍용 코란도와 함께 달려볼까요? 임시적으로 잠시 안전장치는 해제해 봤습니다.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는데 사실 이제 엔진이 예전보다 이제 배기량이 많이 줄었죠. 기존에는 이제 2.2L를 사용했었는데 현재는 136마력의 1.6L 디젤을 씁니다. 최대 토크는 33kgm 때문에 이 수치적인 성능 차이로 보면은 상당한 좀 아쉬움을 자아낼 수 있는데 그래도 1.6L 엔진을 바탕으로 현재 이 차체를 끄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부족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보다 더 잘 달려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기하다는 그런 생각을 부르게 되는데 그렇다면 발진 가속 성능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10초대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엔진 배기량을 감안해서 본다면 10초대 상당히 좋은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과거 코란도의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하단으로 동급 모델의 것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히 이제 같은 1.6L 배기량을 사용하고 있는 투싼, 사실 이제 현대 기아차가 이 엔진 출력을 높이는 부분에서 상당히 욕심을 많이 냈다가 요즘은 좀 주춤하고 있죠. 하지만 그래도 엔진의 어떤 그 효율성 부분에서는 쌍용을 압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코란도가 조금 더 잘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한데요? 자, 저속에서 차를 운행을 할 때 이때 토크감도 적당한 편이고, 다만 이제 끝까지 가속 페달을 밟고 고속으로 도약할 때 이때 이제 레인지 자체가 시속 160km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매우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달릴 소비자분들은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일상 영역 실용 구간에서의 어떤 그런 주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코란도는 그래도 적당한 힘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네, 참고로 변속기는 아이신의 6단을 사용하는데요. 쌍용이 아이신을 참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엔진도 벤츠를 쓰고, 어떤 차는 큰 차였죠. 그때는 변속기도 조금 오래됐지만 5단 벤츠를 갖다 쓰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이신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아이신을 갖다 쓰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국산 브랜드들도 잘 만드는 브랜드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모델에서 느껴지는 것, 과거에는 진짜 아이신만 갖고 와서 세팅 개판 삑으로 처리를 하자고요. 자, 어쨌든 좋지 못했는데 현재는 세팅을 잘했기 때문에 적어도 아이신의 명성에도 먹칠을 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느꼈을 때도 충분한 만족감을 갖는다는 점이 좋습니다. 물론 반응성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아주 빠른 편은 아니지만 차량의 컨셉으로 바라본다면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그래도 평균 이상, 그래도 한 중상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드네요. 스티어링 휠을 졌을 때는 약간 익숙한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이 림이 조금 얇은 느낌? 그래서 약간은 일본 차의 느낌도 나는 것 같고, 이 패들도 뭔가 이렇게 다른 차, 분명히 익숙한 차가 있는데 지금 마땅히 생각은 안 나는데, 어쨌든 손에 좀 이렇게 그래도 잡히는 맛을 좀 강조한 그런 느낌이 있고, 다만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딸깍딸깍 조금 장난감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기능성 측면으로 볼 때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떤 그 스티어링 휠의 구경 역시도 적당하네요. 현재처럼 스티어링 휠을
돌리고 있는 상황, 부드럽게 돌리고 있을 때 사실 뭐 타이어는 소리를 좀 지르고 있긴 한데 실제 차는 그냥 좀 여유롭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이어는 235mm 50 시리즈의 19인치 스펙에 금호 HP 71이라는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좀 많이 금호가 밀고 있는 그런 주력 라인인데 사실 이제 퍼포먼스 측면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OE 타이어와 애프터마켓을 이제 겨냥하는 이 RE 타이어 간의 성능 차이 때문인지 현재 OE 타이어는 상당히 좀 이렇게 마일드한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아마도 이 성능보다는 약간은 뭐 좀 종합적인 그런 요소를 살린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차의 성격을 감안해서 본다면 특히나 235mm급에 달하는 만큼 사실 사이즈, 이 너비 대비 퍼포먼스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적어도 일반적인 소비자분들께서 느끼시기에는 충분한 정도의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셔도 되겠네요. 핸들링은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현대차도 이 핸들링 부분에서 제법 좀 잘하는 그런 회사들과 견줄 정도로 이제 와 있는데 현재는 SUV이기 때문인지 조금은 느슨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과거의 코란도는 사실 이제 오프로드를 달리는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쓰였지만 현재는 도시명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어떤 그 스티어링 휠을 통한 차체를 통제하는 능력을 조금 더 키우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뭐 편안하게 타는 입장에서는 큰 불편함이 없고요. 또한 이번 코란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참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저는 처음 보고 폭스바겐 모델인지 알았는데 일상용 코란도였더라고요. 자, 근데 그것 외에도 안전 장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려 2.5세대의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제공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저희 팀의 자율주행을 비롯한 전기차, 그 밖에도 이제 테크니컬 전문 기자죠, 김선웅 기자에게 잠시 이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이번 코란도에서 쌍용차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ADAS, 다시 말해서 액티브 세이프티 시스템인데요. 현대차는 스마트 센스, 기아차가 드라이브 와이즈라는 이름을 사용하죠. 쌍용은 딥 컨트롤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자율주행 레벨이 2도 아니고 3도 아닌 2.5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럼 무엇이 다른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동안 익숙했던 기능들을 모두 탑재했습니다. 사각 경고와 후측방 경고 기능, 전방 추돌 경고와 자동차와 사람까지 인식하는 긴급 제동 시스템,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부주의 운전 경고, 오토 하이빔까지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타사 상급 모델에서 볼 법한 기능들이 적용이 됐는데요. 정차 중 앞차가 출발하면 알려주는 기능이나 후측방 센서를 활용해 하차 시 차량에 접근하면 경고해주는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만약 후진 중인 상황에서 후측방에서 차량에 접근하는 것을 확인하면 자동으로 멈춰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건 꽤나 고급 기능이죠. 차간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는 정차 및 재출발이 가능하고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 도로에서도 차선 중앙을 유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활용해서 스스로 속도를 조절해주는 기능도 있는데요. 대신 그 속도 경고 데이터가 상당히 불일치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맵 데이터를 보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차선이 없는 상황에서 앞차를 따라 차선 중앙을 유지시켜주는 기능까지 갖췄는데요. 이번 딥 컨트롤의 중심이 되는 기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타사 경쟁 모델은 차선을 인식하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모든 기능이 해제되면서 차량이 엉뚱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운전자가 해당 시스템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란도에 탑재된 시스템은 차선이 없어도 전방에 차량만 있다면 안전하게 차선 중앙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안전 성능을 조금 더 높여준 기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차선이 있고 선행 차량까지 있으면 차선과 선행 차량 모두를 확인하여 주행을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차선을 조금 더 정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 기능은 벤츠에서 S클래스나 E클래스에서 처음 적용돼서 상당히 신기했던 기능인데 이제는 코란도에서도 느낄 수가 있게 됐네요. 참고로 이 기능은 해외 업체가 아니라 국내사인 만도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네, 꽤나 잘 만들었는데요. 네, 자동차의 안전 기능은 프리미엄 브랜드가 먼저 방향을 제시하고 신기술을 내놓으면 대중 브랜드가 빠르게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쌍용차도 이 부분에서 서서히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티볼리만 해도 모빌아이 제품을 가져다가 소형 SUV에서 보기 힘든 레인 센터링 기능이나 사람까지 인식하는 긴급제동 시스템을 선보였었죠. 코란도도 업계 최고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차급에 비해서 꽤나 매력적인 첨단 안전 사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제조사 중에서 에이다스 부분은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현대, 기아, 제네시스 쪽이 상당히 앞섰었는데요. 이제는 쌍용차도 만만치 않은 다크호스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물론 무료 베어백 옵션질은 꼭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상당히 이제 자세히 설명을 잘해줬는데 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을 지적하자면 아무래도 이제 이 레인 센터링 기능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스티어링 휠 쪽으로 개입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조금 개입 정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바꿔주면 안전성을 추구하면서도 운전자의 어떤 그런 편의까지도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사실 이제 그와 같은 기능을 쓰는 차들이 있긴 있지만 좀 적긴 하죠. 쌍용차라면 챌린저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처럼 차가 달리는 상황, 거기에 코너를 앞두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을 때 이때는 다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동을 했을 때 제동 편차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운전자가 살짝 불안해질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이 티볼이 완전히 난리였죠. 사실 이 스티어링 휠만 까딱까딱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차체도 불안하고 운전자의 심적인 이런 스트레스는 매우 크게 가중이 됩니다. 근데 현재 이 코란도 역시도 제동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는 크게 높지 않은데요. 여기서 잠시 제동 능력도 한번 알아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은 최단거리. 하지만 저희가 테스트를 반복해서 이제 총 5회 정도에 이르렀을 때는 이것이 이제 4m까지 늘어났는데 그 때문에 이제 평균적인 수치는 41.8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승용차의 범주에 놓고 봤을 때 이제 거의 마지노선 이 정도면 이거 진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거 이런데 라고 얘기를 한 그 정도 수준까지 가 있는데 쌍용차가 의외로 제동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과거 티볼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엉망이었다가 뭔가 뒤쪽으로 오면서 살짝살짝 보완한 그런 느낌들이 많아졌죠. 하지만 이 코란도 신차인데 다른 건 정말 잘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나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제 브레이크의 길들이기 문제라고 하기에는 이미 주행거리가 8,000을 넘었기 때문에 길들이기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쌍용차 엔지니어 분들께서 이제는 제동 쪽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앞서 이제 김선웅 기자가 이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이 차선 이탈을 막아주기 위해서 스티어링 휠이 개입을 하죠. 타사 같은 경우는 차선을 넘을 때 부드럽게 이렇게 싹 밀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지금 쌍용 코란도는 너무 갑작스럽게 누군가 마치 옆에서 스티어링 휠을 훅 당기는 이렇게 이제 조금 거친 느낌을 보여주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까지 조금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제 제동력이 조금 이제 아쉬운데 이 부분만 보완을 하면 만족도가 높을 것 같고, 자, 승차감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나 SUV를 선택하시는 분들께서 세단에서 SUV로 넘어갈 때 그 이유가 i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이가 생기면 적재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한 욕심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유모차도 크니까요. 근데 SUV로 바꿨는데 만약에 승차감이 좋지 않다면 이 차를 바꾼 이유가 희석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동급 모델들과 한번 보면 어떨까요? 자, 차의 완성도를 놓고 얘기를 한다면 아직까지 쌍용이 현대차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뭐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때문에 지금 어떤 그 서스펜션이 처리하는 어떤 차량의 거동, 전반적인 많은 셋업의 내용들을 놓고 본다면 완성도는 분명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의외로 이 다수의 분들께, 패밀리카로 접근하시는 분들께 이 코란도를 더 추천드릴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이유가 승차감에 있기 때문입니다. 투싼은 완성도는 좋지만 요즘 현대차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조금 단단하게 가고 있죠. 자, 1열에서는 만족감 좋지만 뒷쪽에 타고 있는 아이는 상하로 뜁니다. 말도 못하는데 뛰고 있겠죠. 이것들은 이제 멀미를 유발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 코란도는 그보다는 유한 그런 모습을 갖기 때문에 승차감 측면에서는 더 낫습니다. 자, 운전을 할 때 아빠는 분명히 투싼이 더 낫습니다. 때문에 뭐 미혼이고 주로 혼자 타는 시간이 많다면 투싼 또는 스포티지에서 이 매력을 살릴 수 있는데 순수 승차감 쪽으로 접근해서 에휴, 가족을 위한 게 이거다 이런 분들께는 뒷좌석에 어떤 승차감, 앞좌석도 그렇지만 코란도 쪽을 선택하시는 게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만 서스펜션의 어떤 이 셋업 완성도로 본다면 지금은 너무 스프링이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댐퍼는 그냥 조금 쉬어가다가 가끔 일 좀 하다가 이런 느낌인데, 향후에 이 쌍용차 엔지니어 분들께서 이 댐퍼 역시도 조금 더 조율을 해서 좀 더 안정감을 키워내면서도 체알리를 해서 승차감을 잘 살려주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 코란도가 갖는 완성도가 정말 대폭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할 부분이 있는데, 김선웅 기자가 이 얘기를 꼭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나온 쌍용차 가운데 고속주행 안정감이 가장 나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저 역시도 달렸을 때 뭐 이것이 물론 이제 수입산 혹은 이제 국산 중에서도 요즘에 상당히 단단한 그런 좋은 구성을 갖고 있는 차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떨어지지만 적어도 이 차의 성격, 승차감을 구현하는 이 환경과 성능을 매칭시켰을 때는 적어도 좋은 안정감 정도는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코란도 과연 얼마만큼의 정수성을 갖고 있는지 볼까요? MVH 부분에서는 의외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현재 보시는 오른쪽에 이제 이 동급 모델이죠. 의외로 쌍용차가 이 못할 것 같았던 이런 부분에서도 잘하고 있어서 상당히 좋네요. 자, 이번에는 주행 연비도 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리터당 한 이제 17km를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경쟁차 투싼 쪽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쌍용차 엔지니어 분들도 조금 더 분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쌍용 코란도 과거 이제 코란도 C가 나왔을 때 쌍용차가 사실 많이 어려웠었죠. 때문에 저희가 이제 레이팅을 할 때도 정말 이제 격려 차원에서 약간 점수를 더 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경쟁사에 이제 용병분들이 와가지고 상당히 공격을 많이 해서 저도 상당히 고뇌를 많이 했었죠. 결국 뭐 쌍용차도 비참해지고 저도 저대로 이제 스트레스를 저희도 이제 받고 했었는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지금 코란도에 대해서는 정말 냉정한 기준으로 그래도 조금은 점수를 잘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그 소위 말해서 쪽팔릴 정도로 못 만든 그 티볼리가 다행히도 대박을 쳐주면서 어떤 그런 R&D에 대한 투자할 여력이 생겼고, 그래서인지 최근에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칸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는데, 현재 코란도는 적어도 어디 내놨을 때 쪽팔린 그런 SUV가 아니라는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또한 앞으로 저도 어떤 그 가족 중심의 환경에 있는 분들께 많이 추천을 드릴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엔지니어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야,
제네시스 G90조차도 비싸서 못 쓰는 디스플레이 타입의 계기판마저 달려 있네요. 네, 오늘 만난 쌍용 코란도. 쌍용차를 탈 때면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특히 이제 티볼리를 탈 때면 어떻게 이런 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것도 그렇고 타는 저희도 미안하고, 그래서 항상 멘트를 할 때마다 정말 그 일부 엔지니어 분들의 이 뼛속을 때리는 그런 죄송함이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 코란도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좋습니다. 다만 엔지니어 분들은 잘 하셨지만 이 상품 기획 담당하시는 분들이 또 여기서 뭔가의 여지를 남겨주셨는데, 자, 무릎 에어백이 있습니다. 요즘에 에어백을 가지고 옵션 장난하는 회사가 없죠. 그래서인지 쌍용차가 야심차게 한번 도전을 해봅니다. 네, 무릎 에어백이 옵션인데요. 다른 것들과 묶어서, 물론 안전을 추구하는 부분인데, 안전이라는 것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하시는 것은 분명히 좋지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패키징 하신 분 좀 쪽팔려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가족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네, 고객도 가족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넣어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를 제외하고 쌍용 코란도 어떤 그 중형급 SUV로서 충분한 가치를 보여준 만큼 오늘 몇 가지 저희가 지적드린 내용이 있지만, 향후에 이런 것들만 보완할 수 있다면 정말 SUV의 대가였던 쌍용차를 대표하는 그런 모델로서, 어떤 대표 모델로서 한 번 더 자리매김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은 쌍용차의 중심 모델 코란도를 만나봤습니다. 투싼하고 스포티지도 조금 많이 바꾸고 나올 것 같은데요. 이래서 경쟁이 좋은 거죠.